안녕하세요. 닥터 소류입니다. 질염 때문에 병원에 오신 분들께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부터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질염으로 진료실에 오신 분들께 저는 제일 먼저 어떤 증상이 불편하신지나 얼마나 심한지를 여쭤보기보다는 증상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어 왔는지, 입원이 처음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다시 나타난 건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이런 정보만으로도 질염을 한 번의 문제로 볼지 아니면 반복되는 흐름으로 볼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자주 반복되어 왔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동안의 경과를 조금은 더 자세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 이후에 완전히 편해진 기간이 있었는지, 치료를 마친 뒤에도 불편함이 남아 있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금 당장 무엇을 더하자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 증상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먼저 정리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반대로 입원이 처음 나타난 증상이라거나 질염이 몇 년 만에 다시 생긴 불편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살펴보는 지점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불편함이 시작됐는지, 그 시기 전후로 해서 일상에서 달라진 점이 없었는지, 이전에는 비슷한 증상이 없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잠깐 나타난 변화인지 아니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지를 미리 가늠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흐름만 나누어 살펴보아도 어떤 분들은 비교적 빨리 정리되고 또 어떤 분들은 오래 지속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진료실에서는 정말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질염 때문에 병원을 정말 여러 번 다녔는데도 완전히 나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치료를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가 덜 된 건 아닐까? 뭔가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더 치료할지보다 왜 불편함이 아직 남아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생깁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보면 이런 상황은 정말 자주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채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도 자주 복용해봤고 질정도 사용해봤고 나름대로 신경 써서 세정도 잘하고 여러 관리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이미 몸도 마음도 꽤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 어떻게 하면 낫는지보다는 왜 이렇게 계속 낫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이 생각 안에는 답답함과 불안함, 그리고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질염이 오래 반복될수록 이런 궁금증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사실 질염이 한두 번의 치료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문제였다면 이런 고민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한동안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슷한 불편함이 반복되고 그럴수록 이번에 또 시작된 건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이쯤 되면 환자분들 스스로도 질염을 단순히 치료를 더하면 해결되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면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검사에서는 균이 나왔다고 들었고 그래서 약도 복용했고 소독을 했지만 그때만 잠시 괜찮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에서 균이 나오는 일은 질염 진료에서는 아주 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균 하나만으로 지금의 반복되는 불편함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균을 기준으로 약이나 연고, 질정 등을 사용하면 가려움이나 분비물 같은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질 환경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면 불편한 느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치료는 했지만 아주 편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질염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필요가 생깁니다. 사실 질염은 특정한 균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질 환경 전체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점막의 상태나 면역 반응, 그동안에 반복되어 왔던 여러 가지 자극들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거의 증상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균 자체보다는 질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실제 치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어떤 분은 비교적 빨리 편해지고 어떤 분은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차이는 치료 방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치료를 받아들이는 질 점막의 상태에 따라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 점막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을 자극도 아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작은 변화에도 가려움이나 따가움 같은 느낌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점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면 검사에서 사실 균이 조금 나오더라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면 치료 방향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염에서는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지금 질 환경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질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균을 없앴느냐가 아니라 질 환경이 다시 안정되었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치료를 반복하더라도 또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치료는 계속했는데도 완전히 편해졌다는 느낌은 없고 결국 또 다른 치료를 찾게 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이런 치료와 관리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복될수록 회복을 돕기보다는 자극이 쌓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더하는 치료가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질염에서는 무조건 참거나 방치하는 선택이 아니라 확인할 것은 확인한 뒤에 질 환경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덜어내는 방향이 의미를 갖는 순간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질염이 반복될 때 왜 검사 결과와 실제 불편함이 자꾸 어긋나게 느껴지는지, 질염이 균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말이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닥터 소류였습니다.